어머니, 청소나 하세요. 며느리가 사돈 가족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접시를 치우더군요. 손님 접시로 바꿨어요. 바닥에 밥풀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주었어요. 그 자세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굳어버렸죠. 제가 넣어준 돈은 4,500만 원. 겨우 3개월 살았을 뿐인데 저는 손님도 아닌 뭐가 된 걸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2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 인천 부평에서 나고 자랐어요.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했죠. 반찬 가게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사돈 가족이 처음 오는 날이었죠. 미라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어요. 화장실도 3번이나 청소했죠. 어머니, 오늘 좀 조용히 계세요. 아침 식사 때 말했습니다. 응? 사돈 어머니가 까다로우신 분이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미라는 옷도 새로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50만 원이 넘더군요. 며느리, 옷 이쁘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웃음은 없었죠.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도와줄까 했죠. 어머니, 나가 계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물이라도. 필요 없어요. 단호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이었죠.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돈 가족이 도착했어요. 사돈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양복을 입었죠. 어서 오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더군요. 아, 시어머니시군요. 웃음이 없었어요. 사돈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미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복구이까지. 우와,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미라가 대답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제호 옆이었죠.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만 움직였어요. 사돈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회사가 외국계라서요. 자랑이었어요. 연봉이 꽤 되죠. 미라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뭐 어때? 사실인데.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집었어요. 재호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제가 아침에 몰래 묻혀둔 거였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고개를 숙였어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다면서요? 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목소리에 연민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미라가 일어났어요. 저를 향해 걸어왔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더군요. 어머니, 응? 청소나 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앞에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접시로 바꿨습니다. 손님용 작은 접시였죠. 하얀 도자기에 금태가 둘린. 어머니는 밥 드셨잖아요. 저는 밥
목소리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설거지 하실 거면 싱크대 쪽으로 가세요. 손에 든 수저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재호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히읗히읗, 며느리가 알뜰하네요. 사돈 아버지는 핸드폰을 봤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된 거였어요. 아니, 손님도 아니었죠.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부엌으로 가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식탁 밑으로 밥풀 하나가 떨어졌어요. 누가 흘린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얀 밥풀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손을 뻗었죠. 밥풀을 주었어요.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손은 밥풀을 쥐고 있었고요. 굳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읔키읔, 어머니 부지런하시네요.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분이세요. 미라가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요. 누구도 저를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재호도, 미라도, 사돈 가족도. 저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아팠어요. 손에 쥔 밥풀을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즐거운 대화 소리도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릇을 닦으면서요. 혼자서요.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순자, 1953년생이에요. 인천 부평 토박이죠. 어릴 적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다니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저는 막내였습니다. 오빠 셋, 언니 하나. 그중 막내였어요. 학교는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더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죠. 21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철수, 공장 노동자였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술도 안 먹었어요. 담배도 끊었고요.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재호였어요. 3.2kg, 건강한 아들이었죠.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순자야, 고맙다. 손을 잡아주더군요. 저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이었어요. 설거지를 했죠. 하루 4시간, 월 30만 원.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재호가 5살 되던 해였어요. 시장통에 반찬 가게가 생겼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일손을 구하셨죠. 저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나물도 무쳤어요. 젓갈도 팔았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잔의 김치는 맛이 달라. 나물이 정말 맛있어요. 칭찬을 들었어요. 기뻤죠. 5년이 지났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나이가 드셨던 거죠. 순자야, 내가 해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응, 손님들이 너만 찾잖아. 저는 용기를 냈어요. 남편과 상의했죠. 여보, 가게 하고 싶어? 돈은? 대출 받을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내가 돕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순잔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적었어요.
적자도 많이 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재료를 손질했죠. 김치를 담갔습니다. 나물을 무쳤어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하나요.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죠. 순잔의 반찬은 진짜야. 집에서 해먹는 맛이야. 장사가 잘 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았어요. 저축도 시작했죠. 한 달에 5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재호는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갔죠. 지방 국립대였습니다.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장학생이야. 전화로 말하더군요. 가슴이 벅찼어요. 눈물이 났죠. 우리 아들 잘한다. 대학 4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취업도 했어요. 중소기업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다녔어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를 만났죠. 첫인상은 좋았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하객 10명 정도였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40만 원짜리 한복이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행복했어요. 아들이 장가 갔어요. 며느리도 생겼고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 잘 키웠다. 저도 웃었어요. 당신 덕분이지.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팠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재호와 미라도 왔어요. 손주도 데려왔죠. 10살 난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손자가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안 울게. 남편이 떠난 후 혼자가 됐습니다. 가게는 계속 운영했어요. 혼자 사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았죠. 계속 저축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5년 동안요.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4,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재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응, 아들. 전세 구했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엄마, 말끝이 흐려졌어요. 왜? 보증금이 좀 부족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5천만 원인데 500만 원 모자라.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4,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재호 계좌로요.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괜찮아, 천천히. 3개월만 같이 살자. 그 다음엔 원룸 구해드릴게. 응, 알았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인천 부평에서 서울 강석으로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받았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죠. 어머니, 여기 쓰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응, 고맙다. 짐을 풀었어요.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미라도 친절했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재호도 퇴근하면 들렀습니다. 엄마, 불편한 건 없어? 괜찮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방에 계세요.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재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돈 가족이 온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돈 가족이 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죠.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에 나갔어요. 물을 마시려고요. 싱크대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였어요. 포스트잇이라고 하던가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어머니 구역 2선반만 사용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다시 읽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커피포트 옆에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컵 2컵만 사용. 냉장고로 갔어요. 문손잡이에도 붙어 있었죠. 어머니 반찬통 노란 통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도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선반 여기만 쓰세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손님이 된 거였습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어요.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 구역이 정해진 사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아침 7시,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잤어?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식사 차릴까? 아니, 괜찮아. 재호가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죠. 저는 물었습니다. 재호야. 응? 부엌에 붙은 종이 말끝이 흐려졌어요. 재호가 돌아봤습니다. 아, 그거 미라가 정리 좀 하자고. 그래도 엄마 이해해줘. 미라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다. 미라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출근 준비였죠.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오늘 청소 좀 부탁드려요. 청소? 네, 거실하고 화장실이요. 대답할 사이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을 봤습니다. 어제 청소한 거실이었어요. 깨끗했죠. 하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들었어요. 바닥을 닦았죠. 무릎을 꿇고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숨이 찼죠.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까지 다 닦았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청소가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어요. 가족 단톡방. 저도 들어가 있었죠. 미라가 글을 올렸습니다. 미라 어머니 이불 냄새가 좀. 창문 열어주시거나 세탁 부탁드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냄새라고요? 저는 이불을 맡아봤어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 냄새였죠. 답장이 달렸습니다. 사돈 어머니 키읔키읔 어르신들 특유의 향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미라, 네, 맞아요. 이해는 하는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재호.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 3개만 찍었어요. 저는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떨렸거든요. 이불을 빨았습니다. 세탁기에 넣었어요. 세제도 2배로 넣었죠. 건조까지 했습니다. 저녁 7시,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미라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찌개, 김치, 나물.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재호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원룸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밥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죠. 어머니, 어머니 구역 있잖아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릇은 어머니가 설거지하세요. 아, 응. 제 그릇만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노란 라벨이 붙은 곳으로요. 그릇을 닦았어요. 혼자서요. 뒤에서 재호와 미라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래. 프로젝트 힘들어. 힘내, 당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요.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어요. 부동산 문자가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온 거였어요. 실수로 제게 온 것 같았죠. 고객님, 진명의 변경 상담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세 승계 절차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 변경? 전세 승계? 제가 넣어준 4,500만 원.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재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죠. 하지만 끄지 않았어요. 어둠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했어요. 거실, 화장실, 부엌. 매일 닦았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청소 잘하시네요. 칭찬인지 모욕인지 모를 말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어머님. 미라가 반갑게 맞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돈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죠. 아, 어머니. 사돈 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웃음은 없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 저는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사돈 어머니가 불렀어요. 네. 여기 좀 앉으세요.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불편했죠?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일 좀 볼게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사돈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차를 마셨어요. 한 모금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네, 있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요즘 애들은 현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부모 모시는 건 옛날 방식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때랑 다르잖아요. 웃음을 지으셨어요. 맞벌이도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그렇죠.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니, 주중 낮에만 오시면 어때요? 네. 낮에 오셔서 아이 봐주시고, 청소하시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낮에만요? 네, 밤엔 가족끼리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집은 따로 계시잖아요? 아, 아니, 지금은. 아, 방 하나 있으시구나.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럼 거기 계시다가 낮에만 오세요.
하지만 손주도 할머니 얼굴 보면 좋아할 거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미라가 힘들어해서요. 미라가요? 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시어머니 모실 때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이었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다행이라니요? 아, 그게 아니라 사돈 어머니가 웃었어요. 서로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눈치 안 보고 저는 손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도장을 받으려는 거였어요. 제 동의를요. 생각해 보세요. 사돈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낮에만 오세요. 밤엔 가족끼리. 저는 가족이 아닌 거였습니다.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이 봐주는 사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들을까 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호에게 물었어요. 재호야. 응, 엄마. 나 나가야 돼? 재호가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사돈 어머니가 그러더라. 뭐라고? 낮에만 오라고.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힘들어해. 그래도 회사도 바쁘고 집안일도 많고 나도 도와주잖아. 그게 엄마가 있으면 부담스럽대.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엄마, 미안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편할 거야. 눈치 안 보고. 눈치? 그냥 조금만 기다려. 원룸 구하면. 언제? 곧, 곧 구할게. 재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야 돼. 재호야. 이따 얘기하자. 문이 닫혔어요. 쾅.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시장으로 갔어요. 40년 동안 일한 곳이었죠.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영자였습니다. 영자야. 오랜만이다. 영자는 68살.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같은 시장에서 일했죠.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눈물이 났어요. 영자야. 응, 말해봐.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시장 끝 작은 찻집으로요. 여기 앉아. 의자를 권했습니다. 차를 주문했어요.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4,500만 원 보증금, 노란 메모, 가족 단톡, 사돈 어머니의 말, 재호의 침묵, 다요. 영자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나쁜 것들. 영자야, 난 어떻게 해야 돼? 울지 마. 영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거부터 모아. 증거? 내가 보낸 돈, 문자, 통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있어. 법이 있잖아. 법? 응, 너 돈 빌려준 거잖아.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건데. 아니야. 빌려준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가 갚겠다고 했잖아. 그게 증거야.
차용이지 증여가 아니야. 정말? 응.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있었어.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조카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1천만 원이었죠. 조카가 안 갚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문자 증거가 있었대요. 법원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넌 이길 수 있어. 정말? 응. 근데 혼자는 힘들어. 그럼 주민센터 가자.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아. 나도 같이 갈게. 영자가 일어났어요. 지금 가자. 주민센터는 가까웠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법률 상담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 네. 저는 사회복지사 이지연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지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선생님은 메모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차용증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계좌이체 내역은요? 그건 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이체 내역을 보여줬죠. 2024년 10월 15일 김재호 4,500만 원. 좋아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요? 있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재호가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재호 엄마, 보증금 좀 도와줘. 꼭 갚을게. 재호 엄마가 아니면 안 돼. 부탁해. 재호 3개월만 같이 살자. 그 다음엔 원룸 구해드릴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차용이에요. 차용? 빌린 거죠. 증여가 아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으면 더 좋은데. 통화 녹음요? 네. 혹시 녹음된 통화 있으세요? 생각해 봤습니다. 있었어요. 집 계약할 때 통화를 녹음했었죠. 습관이었어요. 중요한 통화는 늘 녹음했거든요. 있어요. 파일을 찾았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재호와 통화 3분 47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재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집 구했어. 보증금이 좀 부족한데. 얼마? 5천만 원인데 내 돈이 500만 원 모자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월급 타면 조금씩 갚을게.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정말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네.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세요. 영자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야, 넌 할 수 있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이체 내역, 문자, 녹음 파일. 다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지만요. 희망도 생겼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재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미라도 있었죠.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릇만요. 미라가 말했죠. 네.
제 그릇만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뒤에서 재호와 미라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 주 힘들었어. 나도. 프로젝트 때문에.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쳤어요. 방으로 가려고 했죠. 어머니, 미라가 불렀습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로 갔어요. 재호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낮에만 오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 밤엔 가족끼리 있고 싶어요. 재호야. 재호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미안해. 재호야, 나는. 엄마도 편할 거야. 편하긴 뭐가 편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네, 우리도 살아야 해요. 나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시면 돼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 네,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 네, 어머니도 독립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라가 현관으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달라졌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뭐라고? 낮에 올 때 전화하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옷가방이 밖에 있었어요. 이게 짐 싸뒀어요. 미라야. 낮에 오세요. 9시부터 5시까지만. 재호야. 재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저는 복도에 섰어요. 가방을 내려다봤죠. 제 짐이었습니다. 옷, 이불, 세면도구 다 들어 있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라가 뭔가를 던졌어요. 휴지였습니다. 수저도 챙기세요. 손에 수저가 쥐어져 있었어요. 설거지하다 나온 거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쾅.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안았어요. 수저를 쥐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602호 아주머니였어요. 쳐다보더니 외면했습니다. 빨리 걸어가 버렸죠.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재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내요. 8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어요. 10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천천히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죠.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봐요.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15층이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나 쫓겨났어. 뭐? 짐이 문 밖에 있었어. 지금 어디야? 아파트 앞.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30분 후 영자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어요. 순자야.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영자야. 울지 마. 우리 집 가자. 미안해. 무슨 소리야. 가자. 택시에 탔습니다. 영자네 집으로 갔어요. 원룸이었죠.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 앉아. 이불을 깔아줬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 고마워. 무슨 소리. 우리 사이에. 영자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꿀차였어요. 마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응. 이제 결정해야 돼. 뭘? 싸울 거야, 말 거야?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요. 천장을 봤어요. 재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기였던 재호, 초등학생이던 재호, 대학 갈 때 웃던 재호. 그 아이가 저를 문 밖에 내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싸울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 응. 나도 존엄이 있어.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뭐부터 해야 돼?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지. 내용 증명? 응. 돈 돌려달라는 공식 문서.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재호가 답장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시하면? 그럼 소송. 소송?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보자. 잘 생각했어. 그날 밤 영자네 이불 속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지연 선생님이 소개해 준 곳이었죠. 김순자 씨?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네. 박미선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변호사는 노트북에 메모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녹음 파일 다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명백한 차용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 증명 보내요. 내용 증명이요? 네. 돈 돌려달라는 공식 요구서죠. 그럼요. 아들이 답장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시하면요? 소송 들어가요.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이길 수 있을까요? 네, 90% 이상 이길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렇게 오래요? 네, 법원 일정이 그래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할 수도 있어요. 합의요? 네. 소송 시작하면 아들이 놀랄 거예요. 그럼요. 돈 갚겠다고 할 수도 있죠. 정말요? 네. 보통 그래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뭔데요? 위임장이에요. 제가 대리해 드릴게요.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고하셨어요. 내용 증명은 이번 주 안에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영자가 물었어요. 어때? 이길 수 있대. 그럼 됐네. 응.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요. 희망도 있었어요. 3일 후였습니다. 재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대요.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김순자 씨, 내용 증명 발송했어요. 네. 일주일 안에 답장 오면 좋은데. 답장 안 오면요? 소송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용 증명. 돈 돌려달라고? 응. 엄마가 준 거 아니었어? 빌려준 거지. 엄마. 증거 다 있어. 문자, 통화 녹음. 엄마, 이러지 마. 난 이미 시작했어. 엄마. 7일 안에 답장 안 하면 소송 들어가. 소송? 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호가 침묵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응, 나 내 아들인데. 아들이 날 문 밖에 내보냈잖아. 그건 7일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오후였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사돈 아버지였습니다. 사돈 아버지 순자 씨,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집들이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돈 가족이 있었어요. 재호, 미라도 있었죠. 음성이 들렸습니다. 미라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낮에만 와요.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엔 가족끼리 있어야죠. 사돈 어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그래야지. 요즘엔 다 그래. 보증금은 어머니가 넣어주셨는데. 미라가 말했습니다. 증여로 처리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은 장면이었어요. 바닥에서 밥풀을 줍는 모습.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지런하시네요. 웃음소리. 영상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돈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순자 씨, 저예요. 영상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영상 필요하시면 쓰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증거 생겼어요. 영상이요? 네, 집들이 날 찍은 거요. 보내주세요. 영상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정말요? 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게 명확해요. 그럼요. 이제 100% 이겨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김순자 씨가 용기 내신 거예요. 그날 밤 재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영상 봤어. 미라가 너무했어. 응.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엄마. 돈 갚을 거야?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법원 통해서 받을게.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할 말 없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에게서 답변서가 왔대요.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갚겠대요. 정말요? 네. 월 50만 원씩 90개월. 7년 반이네요. 네. 이자도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할까요? 네. 며칠 후 합의서가 완성됐습니다. 재호도 사인했대요. 이제 끝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수고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영자가 도와줬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7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죠. 영자가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여기 살만하겠다. 응, 좋아. 창문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햇빛 보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불을 폈어요. 부엌에 그릇을 놓았죠. 작은 식탁도 있었습니다. 2명이 앉을 수 있는. 이제 편하겠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내 집이야. 잘했어, 순자야. 영자야, 고마워. 무슨 소리? 우리 사이에 영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죠. 혼자였지만요.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제 내 그릇은 내가 지킨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에게 첫 송금이 들어왔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재호 엄마 송금했어. 앞으로 매달 보낼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젠 저도 독립한 거구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손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호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응, 할머니도. 재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죠. 들어와. 엄마. 재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 이혼했어요. 그래. 엄마가 집 나갔어요. 근데 할머니, 여기 좋다. 손자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만의 집이네요. 응, 할머니 집이야. 저도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재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보낼게요. 받지 않았어요. 통장으로 보내. 엄마, 법대로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청소 도와드릴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청소는 할머니가 해. 그럼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냥 놀러만 와. 손자를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내가 오면 그걸로 충분해. 재호와 손자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탁을 닦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합의서였죠. 채권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족은 손님이 아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내 존엄은 제가 지키는 거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어요.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었으니까요. 제 식탁이었으니까요. 제 그릇이었으니까요. 이젠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며느리가 사돈 앞에서 말했습니다. 청소나 하세요. 제 접시를 치웠어요. 손님 접시로 바꿨죠. 저는 무릎 꿇고 밥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제 돈, 제 존엄, 제 인생. 법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증거가 저를 지켜줬어요. 용기가 저를 지켜줬죠.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지키는 겁니다.